자, 지금 대한민국에서 아주 흥미로운 두 개의 싸움이 동시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요, 전혀 상관없어 보여요. 하나는 대기업의 반짝이는 회의실에서, 또 다른 하나는 검찰청의 서슬퍼런 조사실에서 벌어지고 있거든요. 오늘 이 두 사건이 어떻게 하나의 거대한 흐름으로 연결되는지 그 속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여러분, 대기업 주주총회랑요, 한 검사의 통화 녹취록, 이 둘 사이에 무슨 공통점이 있을까요? 정말 하나는 경제, 하나는 정치, 전혀 다른 세상 이야기 같잖아요. 그런데 말이죠. 이 둘 사이에는 한국 사회의 권력 구조를 꿰뚫는 아주 중요한 연결고리가 숨어 있습니다. 과연 그게 뭘까요? 자, 우선 기업의 세계부터 한번 들여다보죠. 지금 이곳에서는요, 이사회의 혁명이라고까지 불릴 정도로 아주 조용하지만 정말 거대한 변화의 물결이 일고 있습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2020년 7월에 주주 권리를 확 높여주는 새로운 상법이 시행될 예정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진짜 재밌는 건 삼성이나 LG 같은 대기업들이 법이 시행되기도 전에, 그러니까 지금 당장 자발적으로 지배구조 개혁에 나서고 있다는 점이에요. 그 변화의 한가운데에 바로 이 집중투표제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아주 간단히 말해서 소액주주들, 그러니까 우리 같은 개미들이 힘을 합쳐서 우리 목소리를 대변해줄 이사를 이사회에 직접 보낼 수 있게 해주는 뭐랄까 아주 강력한 무기 같은 겁니다. 그리고 이런 흐름에 여러분이 아시는 그 이름들 삼성, LG, 네이버 같은 공용 기업들이 줄줄이 동참하고 있는 거죠. 이전에는요, 대주주한테만 유리하게 집중투표제는 안 돼! 라고 딱 막아놨던 회사 규칙을 스스로 없애고 소액주주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쪽으로 바꾸고 있는 겁니다. 이 변화의 규모를 한번 보세요. 정말 놀랍습니다. 삼성전자, LG전자가 99.9%, 롯데쇼핑, 네이버도 99.7%, 이 정도면 거의 만장일치잖아요. 압도적인 찬성으로 이 제도가 도입되고 있다는 건 이게 더 이상 거스를 수 없는 거대한 흐름이 됐다는 걸 의미하죠. 그리고 이게 단순히 집중투표제 하나만 바꾸는 게 아니에요. 감사위원 선출 방식도 바꾸고 대주주의 힘을 제한하는 3% 룰 같은 것도 강화하고 전자투표도 도입하고 한마디로 기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개혁 종합 선물 세트가 한꺼번에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뭔가 질서정연하게 제도적으로 투명성을 향해 나아가는 기업의 세계를 봤는데요. 이제 완전히 다른 모델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기서는요, 훨씬 더 거칠고 시끄럽고 또 다른 방식의 책임 공방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바로 쌍방울 그룹의 대북 송금 사건, 그리고 그 중심에 있는 박상용 검사 이야기입니다. 이 사건이 완전히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게 된 건 한 검사의 통화 내용이 담긴 녹음 파일 하나가 세상에 공개되면서부터였습니다. 이 공개된 녹취록을 들어보면요, 검찰의 목표가 아주 선명하게 드러나는 듯 보입니다. 바로 특정 정치인을 주범으로 만드는 딱 그런 진술을 받아내는 거죠. 지금 보시는 이 발언, 이게 바로 수사 조작 의혹의 심장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검사는 원하는 진술을 해주면 보석으로 나가는 것 같은 거래가 가능하다고 넌지시 암시까지 하죠. 그러다 증인이 좀 망설이는 것 같으니까 답답해서 전화를 했다고 말해요. 이 답답하다는 표현, 참 많은 걸 생각하게 만들죠. 바로 이 지점에서 양측의 주장이 정면으로 부딪힙니다. 검찰은 증인 쪽 변호사가 먼저 제안한 거라고 말하지만 녹취 내용은 검찰 쪽에서 압박을 가한 정황을 보여주거든요. 과연 이게 합법적인 수사 기법이었을까요? 아니면 사건을 조작하기 위한 권력 남용이었을까요? 이게 바로 진실 공방의 핵심입니다. 자, 이제 좀 비교가 되시나요? 이건 기업 세계의 차분하고 제도적인 변화와는 정말 정반대의 모습이죠. 유출된 증거 하나, 그리고 들끓는 여론의 압박으로 시작된 말 그대로 아래로부터의 책임 요구인 겁니다. 훨씬 더 혼란스럽고 어디로 튈지 모르는 싸움이죠. 자, 그럼 이제 질문으로 돌아가 보죠. 이렇게나 달라 보이는 두 이야기를 하나로 꿰는 건 대체 뭘까요? 그건 바로 책임이라는 아주 강력하고 또 중요한 하나의 단어입니다.
이 표를 한번 보시죠. 이 사회혁명은 기업 경영진을, 검사의 도박은 견제받지 않는 검찰 권력을 겨냥하고 있죠. 한쪽은 주주총회에서 법과 투표라는 무기를 쓰고요. 다른 한쪽은 수사실과 법정 바깥에서 폭로와 여론이라는 무게를 씁니다. 싸우는 방식은 다르지만 목표는 똑같아요. 바로 견고한 기득권에 책임을 묻고 제대로 된 견제 장치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결국 이 두 사건은요, 하나의 거대한 전쟁에서 벌어지는 서로 다른 전투라고 볼 수 있어요. 하나는 위에서 아래로 진행되는 제도적 개혁이고, 다른 하나는 아래에서 위로 터져나오는 저항의 목소리죠. 하지만 이 둘은 결국 한국 사회의 책임성을 확보한다는 같은 목표점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평행선처럼 보이는 두 개의 싸움,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이게 끝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 결과가 우리 사회에 어떤 의미를 던지게 될까요? 앞으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지점들입니다. 먼저 2026년 3월 슈퍼주총 위크를 지나면서 수백 개 기업들의 지배구조 개혁이 이루어질 거고요. 7월에는 아예 법으로 딱 정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검찰 스캔들은 계속해서 수사와 재판으로 이어지면서 우리 사법 시스템 전체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계속 던지게 되겠죠. 자, 그래서 마지막 질문은 이겁니다. 기업의 투명성을 요구하는 목소리, 그리고 국가 권력의 책임을 묻는 목소리, 이 전혀 다른 곳에서 시작된 두 개의 평행선 같은 흐름이 과연 하나의 지점에서 만나서 대한민국을 다음 단계로 이끌 수 있을까요? 그 결과는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가 계속 지켜봐야 할 이유겠죠?